그래서 이제 특별수익이라는 게 어차피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범위도 문제고 또 하나는 평가도 문제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특별수익의 범위나 평가 부분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특별수익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특별수익의 개념은 공동상속인이 이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입니다. 생전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 중에서 이게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이 특별수익이냐 아니냐를 이제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생활비, 또 보통 대학까지의 학비, 그 다음에 뭐 이제 생일이나 뭐 이랬을 때 그 축하 비용, 이런 것은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상속인한테 준 게 아니라 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한테 준 것도 특별수익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많이 되는 건데요. 결국 이제 증여의 경위를 봐서 어떤 경위로 자녀나 배우자한테 줬냐. 예를 들어서 세금 때문에 아들한테 주면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손주들이나 며느리한테 나눠서 준 게 세금 때문이다. 그러면 그건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들한테 줄 거를 손주들한테 줬을 때 손주가 미성년자였다. 그리고 손주가 아들하고 같이 산다. 이때 줬다. 그러면은 그 손주들한테 준 것도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하겠다. 이런 판례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줬냐, 증여 가액이 얼마냐, 그 다음에 증여 재산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는데 이거를 고려해서 그게 배우자나 자녀가 받은 거를 며느리나 손주가 받은 걸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수익의 이제 반환 의무라는 게 우리 그 민법에 그런 개념이 있는데, 특별수익을 그럼 적게 받은 상속인들한테 반환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딱 하나 반환을 해야 되는 경우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반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습상속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고 이제 손주가 있는데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손주한테 준 거는 특별수익이 아닌 거죠. 만약에 아들이 사망을 하고 손주한테 그때 줬다. 그러면 그때는 손주의 특별수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습상속인이 되기 전에 증여받은 경우는 특별수익이 아니고, 그다음에 대습상속인이 된 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수익이 그 범위가 이제 중요했잖아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자녀들의 독립자금, 그 다음에 자녀들의 생계자금, 그 자녀들의 생계를 위해서 뭐 돈을 지속적으로 줬다. 매달 얼마씩 줬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자녀가 새로 지을 때 주택 건축자금, 또 하나는 이제 주택 구입비, 그 다음에 전세를 들어갈 때 전세자금, 또 결혼을 했을 때 뭐를 사주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지참금, 얼마를 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원 학비, 유학비용, 대학까지의 학비는 지금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는데, 혼자만 대학원을 다녔다, 그리고 또 뭐 혼자만 유학을 갔다, 그럴 경우에는 특별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증, 이건 다 특별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금, 사망퇴직금, 유족연금, 이것도 특별수익의 범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별수익에서 중요한 게 이제 특별수익의 평가거든요. 그래서 우선 평가 시점은 이제 상속이 개시될 때,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던 시점에 시가로 특별수익을 평가하는데, 이게 또 하나가 이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라든가 유류분 소송이라든가 이제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서 몇 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이 복잡하거나 뭐 입증이 어렵거나 이러면 몇 년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이 끝나는 시점에 시가로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수익을 평가하는 건 두 가지잖아요. 상속 개시 시, 하나는 분할 시, 이렇게 이제 아시면 좋고요. 평가 방법을 보면요, 우선 증여재산이 그냥 있다 그러면은 지금 평가하는 시점의 감정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증여재산을 처분했다 그러면 처분가액이 얼마냐에다가 처분한 시점부터
증여로부터 평가 시점까지의 물가 상승률. 예를 들어서 증여를 받은 재산을 10년 전에 팔고 10년 전에 뭐 얼마를 받았다. 근데 아버지가 10년 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증여 재산의 가액은 팔았을 때 가액에다가 10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곱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를 받았는데 어떤 천재지변이나 또는 뭐 어떤 그 불가항력으로 이게 멸실이나 이 감손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잔존 부분만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특별수익자의 고의 과실 이런 걸로 재산이 멸실 손괴됐거나 뭐 저가 매각이 됐다. 그러면은 재산이 정상 상태로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특별수익자가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증가 가치액은 뺀다. 그러니까 자기가 증가시킨 거를 포함시키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논으로 줬는데 그걸 자기가 돈 들여서 전부 다 이제 해서 토지를 만들어서 가액이 이제 상승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논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으로 보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주택 같은 것은 이제 낡아서 가치가 하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치 하락한 그대로 그러니까 잔존가액으로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의 경우는 디플레이터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1억이면 지금 얼마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증여를 받았을 때 가액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곱해서 지금이 얼마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수익이라는 게 어차피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범위도 문제고 또 하나는 평가도 문제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특별수익의 범위나 평가 부분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수익의 정산 문제는 상속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특별수익액이 자기 법정 상속분에 못 미친다. 그러면 못 미치는 그 부분만 주겠다는 거고요. 그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은 상속인이 있잖아요. 초과 특별수익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분할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특별수익액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류분 청구의 경우입니다. 그 특별수익을 이제 받지 못한 그런 이제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했을 때 초과 특별수익자는 결국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액수를 채워주는 것만큼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특별수익액이 반환이 되는 경우는 결국은 유류분권자가 있을 때고 그리고 반환해야 되는 금액은 그 상속인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액을 채워주는 그 부분이 결국은 반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특별수익은 지금도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고 결국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